그래서 짚어보겠습니다. 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 자갈치 일보 만나볼게요. 네, 동사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승수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2013년부터 12년 동안 전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를 이끌어왔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재 시간 21일 향년 88세 나이로 선종했다는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즘 심각한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해서 교황청으로 돌아온 뒤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는데요. 부활절 대축제일에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어저께 갑작스레 선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전날 안젤로 코마스트리 추기경이 대독한 부활절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전쟁 상황이 개탄스럽고 인지를 석방해서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이들을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는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진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품이 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간소화된 예식을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황 시절에는 청빈하고 소탈한 행보로 즉위 직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보낸 종교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세상에 참으로 위로가 돼주신 분입니다. 전쟁 끝내라는 마지막 말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마음에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6.3 대선 2차 경선 진출자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8명의 경선 후보가 4명이 이제 탈락이 됐고 나머지 4명 중에 2차 경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강 후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죠. 이 후보에 이어서 2차 경선에 진입할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막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묻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홍준표 후보 13.9%, 한동훈 후보 13.6%, 김문수 후보 13.5%로 집계됐습니다. 예. 그 안철수 후보가 9.1%로 4위, 나경원 후보가 4.8%로 5위로 나타났는데요. 그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4.3포인트 차이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채택했던 그 역선택 방지 조항에 따르면 당 지지층, 무당층의 응답으로만 좁혔을 때는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무당층 응답자만 따져보면은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국민의힘 또는 무당층 응답만 종합하면은 한동훈 후보가 21.1%, 김문수 후보가 21% 후보로 거의 동률이고요. 네. 홍준표 후보 또한 20.6%로 나타났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는 7.2%, 안철수 후보가 6.1%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이후로 양자 후보, 이철호 후보, 유정보 후보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나타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없으면 11.1%,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분이 6.6%인데요. 네. 나경원 후보가 안 후보를 1.1%포인트 차로 꺾고 4강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경선룰과 같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집계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나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그 적합도를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요. 국민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8.6%였고 한동훈 후보가 14.9%, 홍준표 후보가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그리고 유정보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호 후보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경선 룰과 같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집계한 후보 적합도는 김문수 후보가 27.8%, 한동훈 후보가 19.8%, 홍준표 후보가 17.9%로 나왔습니다. 나경원 후보 또한 10.2%로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는 7.7%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경선 진출자 이제 4명은 오늘 오후 7시 이후쯤 돼서야 결정이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4월 26일 날 후보자 사인이 토론회가 있고요.
그 29일 날에는 또 3차 경선 통과자 2인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30일 날에는 양자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어지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5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이어서 두 번째 뉴스까지 짚어드렸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 선에 올라서면서 전체 후보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밝힌 21일 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해 조사한 그 부분인데요. 네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 후보가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50.2%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2%, 한동훈 후보 8.5%, 홍준표 후보 7.5%, 나경원 후보 4.0%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준석 저 계획신당 대선 후보는 3.5%, 네. 민주당 경선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 1.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예. 이어서 차기 대선 민주당 후보 적합도 집계 결과는 아지매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3.4%로 과반을 기록했고요. 김동연 지사 17.3%, 김경수 전 지사 5.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2.9%로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모습인데 범여권 주자들과의 3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모두 승리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54.2%를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23.6%, 이준석 후보는 6.1%였는데요. 이 사람들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한동훈 후보 즉 16.2%를 받았던 한동훈 후보와 5.4% 이준석 후보와 3자 대결에서도 우세하게 나타났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20.5%, 이준석 후보 6.3%와는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4.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번 조사는 우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6.6%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꺼내면서 이 불경 메가시티 화두를 다시 수면 위로 꺼내는 모습인데요. 지난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불경 메가시티를 해수부 이전, 해사 전문법원 신설을 통해서 더욱 구체한 걸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박영준 부산시장과의 회동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었던 빈스톤 회동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네.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월 18일 부산, 울산, 경남 즉 PK라 그러죠. 대구, 경북 TK 지역 공약을 공개했는데요. 네. 18일 자기의 SNS에서 북극 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 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 구축으로 융합의 허브 불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역 공약 가운데 해양수산부 이전에 PK 지역 공약 중에 맨 앞으로 내세운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대선 당시 때도 한 차례 공약화됐었는데요. 그렇지만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지역 수건 사업을 화두로 내세워서 부산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해 3월 부산을 찾았었는데 지역 최대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의 신속 제정, 또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를 끝내 외면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는 외면한 반면에 해수부 이전과 더불어 또 다른 지역 수건 사업인 해사법원 신설 그리고 국내외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 이걸 약속한 겁니다. 예, 근데 해사법원은 거의 10년 동안 유치하려고 이래저래 해봐도 인천 유치 경쟁 때문에 실패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해사법원은 해양 사건이나 분쟁 등을 진담해서 처리하는 곳인데요. 네. 부산이 12여 년간 유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인천 유치 경쟁으로 지역 간 유치 경쟁 속에서 번번이 실패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부산을 해운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HMM과 같은 해운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R&D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요.
대기업 본사와 R&D 센터 이전에는 세제 혜택도 부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PK 대표 공약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뭐 이외에도 뭐 광역 교통망 완성을 위한 부전 마산역 북선 전철 조기 개통, 광역철도 선도 사업, 부산 양산 울산선 건설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북극 항로 개척 외에는 사실상 이제 부산시 경남이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연구한 과제들보다는 내용면에서 다른 내용을 넣은 PK 공약에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론이 강한 부산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은행 본점 이전 그리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등이 민주당의 반대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부산 지역의 여론을 이끌어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PK 지역에서는 득표율도 낮았고 의석수도 두 자릿수가 안 됐었지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짚어드리면 예. PK에서 지역구 40곳 중에 34곳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구였고 민주당은 5석, 부산에서는 한 석을 간신히 지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약 준비하면서 전재수 의원, 최인호 전 의원 의견에 좀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전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도 부산에 부활과 불경 메가시티 복원의 결정타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 민심을 지속적으로 살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와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부산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뭐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계속 갖고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20일 화요일 자갈치일보 여기까지 듣고요.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